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기나 길었던 식민지 시대가 마치고 파리로 광복이 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훈 시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을 스칠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입니다. 자, 여기서 시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광복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광복이 되면 삼각산, 높은 산이라도 일어나서 덩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 물도 뒤집혀 용솟음 칠 것이다 라고 얼마나 기쁠까 광복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시에 표현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과 싸우던 연합국은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하여 여러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합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났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은 조건 없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차지했던 식민지 국가들도 전부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을 인정받아 다른 나라들이 자 그래 조선 대한제국 너희는 스스로 독립해도 되겠어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합국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죠. 이전부터 독립운동가들은 광복 이후의 나라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원칙을 발표했고요. 건국의 원칙이라는 건 건국, 나라를 세우는 것의 원칙. 자,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치안과 질서 유지에 노력을 했습니다. 자, 나라가 없었죠.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도 없었잖아요.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을 하게 되니까 나라를 다스릴 법도 없고 다스릴 사람도 없고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각각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스스로 사람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면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광복을 맞아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기쁜 사진이 보입니다. 광복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머물던 동포들도 국내로 다 돌아왔어요. 10월에는 이승만이 귀국했고 11월에는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귀국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승만과 김구 두 인물을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 두 인물이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는 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요 인물들이 귀국한 사진이 보입니다. 네, 가운데 김구 선생님 사진도 보이네요. 그리고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여자 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끌려가 일을 하던 8살에서 14살 소녀들도 귀국합니다. 근로정신대는 바로 전쟁으로 일본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요.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여자 학생들을 군수 공장,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 끌고 가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학생들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겠죠. 자,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 틈을 타서 미국과 소련은 여기서 소련은 누구냐면요.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예전에는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해서 더 큰 나라였지만 지금은 여러 개로 나눠지고 큰 나라는 러시아만 남아 있습니다. 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서 자신의 나라에 유리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
38도선을 그어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을 각각 두어 차지합니다. 지금 나라의 주인이 없으니까요. 이 두 나라가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때까지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차지하고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후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은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회의합니다. 야, 우리 이 대한민국 이제 독립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회의를 합니다. 사실은 불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결정한 셈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강대국들입니다. 이 회의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는 내용이 결정됩니다. 신탁통치라는 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자라는 체제입니다.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지금 하루빨리 독립해야 되는데 지금 마치 다시 또 식민지 시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나라한테 나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때 나눠진 38도선의 모습입니다. 38이라고 써있죠. 이 북쪽은 북한이 되고요, 남쪽은 남한이 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8도선을 북쪽과 남쪽으로 넘어다닐 수 있었지만 남쪽으로 올 때는 미군의 검열을 받아야 했고 북쪽으로 할 때는 소련군의 검열을 받아야 했던 사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탁통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또 반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편 임시정부 구성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논의를 하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미소공동위원회란 건 미국과 소련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나라 간에 서로 입장이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자유주의였고요.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편에 와 있는 사람들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싶고요. 소련 입장에선 사회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자기들과 친한 나라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고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에 넘겨버립니다. 그 말은 우린 결론이 안 나니까 국제연합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라고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은 됐지만 아직 독립된 국가의 건설은 좀 더 미뤄지게 되죠. 사실 미국의 속셈은 있습니다. 국제연합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수장들이 모인 기구인데요. 중심이 미국입니다. 그 말은 미국이 국제연합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합인 아마도 미국 편에 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국제연합에 그 문제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